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국무총리로 이렇게 검토를 했는지, 언급을 했는지, 또는 심중에 두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박영선이란 그 이름이 국무총리 이 후보군에 오르내렸다. 이거는 관련 기사를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통령실은 공식 부인했습니다. 검토한 적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황들이,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를 인용해서 나오는 그 기사들이 이 박영선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또는 내정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또는 그 후보군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박영선이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오사카에 있습니다. 뭐 전시회 관람차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영선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한 매체의 일본 특파원과 만나가지고 이런 소리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왜 갑자기 박영선이 이런 국내 정치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협치를 강조했을까? 이것도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이 박영선이라는 이름이 국무총리에 이렇게 계속 오르내렸을까? 왜 그런 보도들이 나왔을까? 왜 TV조선과 YTN은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걸 누구한테서 듣고 그걸 썼을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내부의 이런 것들이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실제 그 내부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통제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로 유출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내부 기강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이 인사 관련해가지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박영선이 정말로 국무총리 후보자감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있게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밀어붙일 용기가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일부러 쓱 언론에 한번 흘려가지고 반응 한번 살펴보고, 이거를 어느 정도 해야지. 지금 이 상황까지 이렇게 가면은 이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사람은 아마 몇 명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이라는 사람을 만약에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통령실 안에서 과연 국무총리 박영선이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과연 나올 수가 있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언급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잠깐만, 국무총리 후보로 누가 좋을까? 박영선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박영선 부부, 이렇게 해가지고 사적 만남을 계속 가졌다, 이런 보도들도 나왔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선 법사위원장 시절에 자기가 자기는 사람한테 충성 않는다, 요 발언을 이끌어내도록 해준 그 박영선한테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 이후로 부부 동반 모임을 계속 가졌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적 인연으로 혹시 이 박영선한테 그런 고마움을 느끼고 박영선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도 지금 자초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박영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영선이 여성으로서 첫 원내대표를 했고, 그 다음에 대표 권한 대행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아마 대표 권한 대행을 잠시 했는데, 이 사람의 정치 이력은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박영선의 이제 진면모, 그동안의 국회의원으로서 또는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또는 보기 드문 여성 정치인으로서, 중량감 있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진면모를 봤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2021년 4월 달에 있었던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입니다. 이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하고 박영선이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이 토론 과정, 얼마 되지도 않는 그 시간에서 그동안에 이 포장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 이 박영선의 진면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토론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고,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 박영선이 했던 그 언행들, 논란이 됐던 그 언행들, 그리고 상당히 조롱을 당했던 그 언행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 박영선이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실물 경제를 잘 알고, 그 다음에 뭐 중소기업들의 고충도 잘 알고, 벤처기업, 스타트업 기업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지원도 많이 해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할 때는 어디 편의점 아르바이트 체험을 한다고 어디로 갔습니다. 나중에 이 편의점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웃깁니다. 조금 실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박영선이 1시간 동안 알바 체험을 하러 갔는데 이제 그 알바하고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알바가 그 알바로서의 고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통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시간이 언제냐면 심야 시간입니다.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또는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그러니까 그 편의점 점주가 자기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는 시간에 이제 알바를 고용해서 그 돌리는 겁니다. 가게를. 그런데 이 편의점 알바라는 게 그 임금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제 최저 시급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심야 시간에 그 많은 것들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고충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알바가 박영선한테 그런 고충들을 얘기했더니 박영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인 점포로 운영을 해라. 무인 슈퍼로 돌려라 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알바가 분명히 이 문재인 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 그 실험 뭐 그런 것들 한답시고 양질의 일자리는 다 없어지고 이런 편의점 알바 같은 상대적으로 질이 안 좋은 저임금 노동을 해야 되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런 일자리들만 이제 생겨났다 그겁니다. 그럼에도 거기에서 또 고충이 있다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서울시장 후보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대답이 뭡니까? 무인점포로 해라. 그러니까 무인점포로는 뭔 말입니까? 알바생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바가 고충을 얘기했더니 알바생을 못 쓰게 하는 무인점포를 제한하는 그 센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 가게가 아마 없어졌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무인점포로 뭐 변경이 됐다는 그거를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인터넷 게시판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영선이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그때 이 통번역 대학원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일자리가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이제 대학원생들한테 물어봤더니 대학원생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 우려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영선이 뭘 또 제안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이 사람들 통번역 대학원생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학교를 나오면 통역 전문가가 되거나 번역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영선이 그 사람들이 과연 일자리가 있을까 이거 걱정하고 있는데 AI 통번역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럼 뭔 말입니까? AI가 나오면은 제일 먼저 없어질 걸로 예상되는, 그리고 지금 뭐 최신형 핸드폰은 이 통화하는 것도 실시간 거의 통역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영선은 그 사람들한테 대고 AI 통번역을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센스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 대표적인 정책을 내놓은 바도 없고 지금까지 뭔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 하고 했으면서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했을 때도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박영선의 진면모를 볼 수 있었던 서울시장 선거 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이 이런 거다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한 얘기는 그냥 일종의 우스개로 한 얘기고 가장 심각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 이 박영선은 있지 않습니까?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천안함 음모론입니다. 언제입니까? 2010년 3월달 북한이 어뢰를 쏴서 우리 천안함 해군 함정 천안함이 피격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침몰했지 않습니까? 우리 해군 장병 45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색 과정에서 한주 준이마저 순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영선 그때 당시 이제 천안함 그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 관련 기사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장 선거 당시에 이제 제기된 비판입니다. 뭐냐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박 후보를 언급하며 북한 소행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분 중 한 분이라며 정상적 판단력이라 생각 드는가? 라고 비판했다.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영선은 과연 뭐라고 얘기했을까? 박영선은 천안함 사건 닷새 뒤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이 천안함 음모론, 천안함 침몰이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한마디로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 이런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거 뭐 어디 세월호 때도 이런 거 비슷한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군의 천안함 침몰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박영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사 정권과 보수 언론이 안보와 관련한 사고가 나면 적의 소행이라고 단정하고 공포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북한의 이런 소행이라는 북한의 공격이라는 그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했다. 이런 비판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뻔히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뻔히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북한 독재 정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배제를 해버리고 갑자기 뭔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 미군 잠수함과 관련된 거 아니냐? 또는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과 무슨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겁니다.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박영선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 천안함과 관련해서 음모론을 제기한 자리 너무나도 많고 이번 총선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별 충격적인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박영선이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후보군에 포함되는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가 됐다.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너무나 심각한 문제다 그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천안함 이런 거 강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천안함 모자 그거 쓰고 다녔습니까? 안 쓰고 다녔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외국 나가서도 해외 순방 가서도 천안함 모자 쓰고 다녔습니까? 안 쓰고 다녔습니까? 쓰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냥 멋으로 쓰고 다닌 겁니까? 당연히 그 천안함과 같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표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 독재 정권 이것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우리나라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아마 그런 모자를 천안함 관련 그런 상징물들을 아마 이렇게 착용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미군 잠수함 충돌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얘기했던 박영선을 국무총리로 한때나마 생각했다 또는 그 후보군에 집어넣었다 또는 그거를 검토해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지시를 했다 또는 언론에 흘려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박영선과 사적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이런 천안함 음모론을 제기했던 그 과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그랬습니까 혹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본심은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전 비대위원장과 또 갈등이 있었는데 이 서해 수호의 날 그 행사에서 만나가지고 이 그때 당시에 이제 피격된 이 두동강난 천안함 이 어뢰 폭발로 아주 거의 사실상 누더기가 된 그 천안함 선체 아래에서 뭔 얘기를 했습니까? 3월 26일 날 제가 그 관련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부정 세력들은 사실 왜곡과 허위 선동 그리고 조작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 라고 하면서 반국가 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뭡니까? 천안함 폭침 부정 세력들은 반국가 세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영선이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 후보군 중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그러면 반국가 세력을 갖다가 국무총리로 앉히려고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3월 26일 날 우리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그에 따른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철통같이 수호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했는데 이 천안함 그때 당시에 폭침 때 이 희생된 전사한 그 천안함 장병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이 해군 장병들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이라고 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 고귀한 희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 희생을 갖다가 아주 헛되게 만들고 욕되게 한 미국 해군과의 잠수함 충돌설 이런 것들을 제기한 이런 음모론을 퍼뜨린 박영선을 그럼 반국가 세력을 윤석열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이런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는 대통령실에서 국무총리 후보군에 집어넣고 있었다?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박영선이라는 이름이 나왔었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이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박영선의 이런 과거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랐다면 그것만 해도 또 문제고, 아는데 부부 동반 모임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계속 친분을 쌓아왔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박영선은 거의 뭐 반국가 세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냐?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왜곡, 허위 선동, 조작, 국론 분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들과 참전 장병들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은 사람이 과연 누굽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국무총리로 앉힌다? 그런 사람을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로 내정한다? 또는 검토를 했다? 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이름을 내놨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누구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성향의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그 사람들이 표를 줄 때 어떤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표를 줬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도 지금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견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